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지난주 초까지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던 큐브 위성 3기가 교신이 되면서 탑재된 큐브 위성이 모두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누리호 발사 이후 역대 처음으로 100% 교신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전기장을 가한 나노 크기의 물방울을 분사해 초미세먼지를 빠르게 포집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PM0.3부터 PM10까지 미세먼지를 20분 안에 대부분 제거했고 소비 전력도 일반 공기청정기의 2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 고에너지 양성자 경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양 활동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양성자는 위성 전자장비의 이상 동작과 통신 장애, 궤도 유지 시스템 오류 등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된 큐브 위성이 100%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주 초까지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던 큐브 위성 3기도 모두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큐브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E3 테스터 1과 쿼터니언의 퍼셋, 스페이스 린텍의 B1000입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이어 큐브 위성 12기까지 모두 교신에 성공하면서 누리호 4차 발사는 역대 처음으로 100% 교신 성공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 누리호 2차에선 4기 가운데 2기만, 3차에선 큐브 위성 8개 중 6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지만 필터 교체가 번거롭고 오존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물방울만으로 미세먼지와 세균, 냄새까지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치를 켜자 고든 줄기로 뿜어져 나오던 물이 순식간에 잘게 쪼개져 미세하게 퍼져나갑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은 공기 중 오염물질과 결합하며 사라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물 정전 분무 기술입니다. 물에 전기장을 가해 나노 크기의 물방울을 분사하는 방식인데 전하를 띤 물방울은 초미세먼지를 빠르게 포집하게 됩니다. 또 정전 분무 과정에서 물방울 안에 생성되는 하이드록실 레디칼은 반응성이 높아 냄새 분자 등 유해 물질을 없애줍니다. 나노 물방울 안에 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초미세먼지까지도 다 잡을 수가 있고요. 집진할 수가 있고요. 또 물방울 속에 있는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점토 기반의 고흡습 소재 MMT를 포함한 나노 섬유가 더해졌습니다. 이 나노 섬유가 물을 빠르게 끌어올려 펌프 없이도 지속적으로 분무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정전 분무를 할 때 이제 흡수되는 율이 되게 중요한데 나노 섬유 구조체를 이제 PVA랑 PA라는 백본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MMT라는 흡습성 물질을 사용을 해서 물에 대한 모세관 현상을 강하게 유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펌프 없이 작동이 가능함을. 이번 연구는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살균제를 쓰지 않고 공기를 정화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PM0.3부터 PM10까지 미세먼지를 20분 안에 대부분 제거했고 소비 전력도 일반 공기청정기의 2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터 교체 부담 없이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물 정전 분무 기술. 연구진은 이 기술을 적용한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내년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달에는 산소가 없어서 금속이 산화하며 녹슬 일도 없을 거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달에서 가져온 토양을 분석한 결과 이런 기존의 가설이 무너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는 지난해 달 표면에서 토양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헤마타이트와 마그헤마이트라는 녹슨 철 산화물이 미세하게 확인됐습니다. 달에는 공기도 물도 거의 없어
처리 산화에 녹이 생길 수 없다는 기존 정설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거대한 운석 충돌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충돌 순간 발생한 엄청난 고열이 달 내부 광물에서 산소를 순간적으로 방출했다고 분석합니다. 那么这一发现是非常重要的，可以说是揭开了我们人类认识月球氧化作用研究的新的一页。 달 내부는 철 산화가 훨씬 더 어려울 만큼 극도로 건조합니다. 토양 샘플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선 운석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 뒷면 멘틀 수분이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달의 극한 건조한 환경에서 산소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我们目前测出来，就是嫦娥6号玄武岩的月幔的圆区的话，大概小于2个微克每克。我们目前能在月球正面得出来的结果大概是7.5微克每克左右，就是说，相当于月球背面的月幔比正面的月幔的水含量还更低。 이 때문에 녹슨철은 그 건조한 곳에서도 운석 충돌의 순간적 고열이 산소를 방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번 발견은 달에서도 산소가 생기는 순간이 있다는 새로운 명제를 강력히 제시합니다. 또 달 연구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달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 고에너지 양성자 경보 서비스를 정식 제공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최근 태양 활동이 극대기에 접어들며 위성 내부 장비까지 침투 가능한 1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양성자가 관측됐다면서 위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경보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활동 증가에 따른 고에너지 양성자는 위성 전자 장비의 이상 동작, 통신 장애, 궤도 유지 시스템 오류 등을 유발해 발사 일정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올해 최고의 국내 발명 특허 제품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기기가 없었던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는 초음파 의료기기가 선정됐습니다. 라면처럼 물을 부어서 먹는 건조 김치와 차세대 엣지 AI 반도체도 눈길을 끕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 병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여 발생합니다. 정상인은 주로 잠잘 때 뇌 척수액을 통해 이 노폐물이 배출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 의료기기는 약한 초음파로 뇌를 자극해서 이런 노폐물 청소를 돕습니다. 한 달 치료로 인지 기능이 20에서 25% 정도 향상됐다는 임상 결과가 나온 가운데 마지막 대규모 임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치매 치료제는 증상 악화를 막는 정도였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주사제로 치료를 받는 건데 어느 정도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약 같은 경우는 한 3,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올해 특허를 받은 건조김치는 해외에서 먼저 반응이 왔습니다. 비행기 반입에 제한이 많은 포장김치와 달리 휴대가 간편하고 냄새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마치 라면처럼 뜨거운 물을 붓고 5분을 기다린 뒤 물을 따라내고 이 분말 소스를 뿌려서 비비면 김치가 완성됩니다. CCTV나 로봇에 직접 따라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고도 인공지능 추론을 할 수 있는 저전력, 고효율 엣지 AI 반도체. 수술 시간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수술용 나사 제거 장치도 올해의 발명품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기술성과 국가 산업 발전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성장 동력이 될 우수한 발명품을 중점을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특허청에서 처로 승격된 지식재산처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가입된 특허법 조약에 2029년까지 가입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국가 전략 기술의 해외 보호가 강화되고 해외 출원 절차도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실증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EA가 발간한 한국에너지정책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SMR 제조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운영까지 실증할 국가 산단을 만들어 SMR을 산업과 연계한 세계 첫 사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SMR과 산업을 연계하는 사례로 SMR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모듈 4개로 구성된 SMR 1기를 2035년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EA는 이 밖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설계와 전기, 천연가스, 수소 시장을 통합할 독립규제기관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 특허 출원에서 여성이 현저히 뒤처져 2070년이 돼서야 젠더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는 유엔 여성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과 협력해 연구한 2025 유엔 디지털 성평등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여성이 과소대표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딥페이크 포르노그래피 등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의 편집장을 맡은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 입안자가 성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다시 올린 사과문 페이지를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하면 홍보를 위한 미리 보기 제목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쿠팡은 노출을 유출로 수정해 다시 통보하라는 정부 당국 등의 요구에 따라 사과문을 재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2차 사과문 URL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쿠팡이 추천하는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미리 보기 제목이 떠 혼란을 낳고 있습니다. 통상 미리 보기 제목은 관련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처럼 사과문마저 광고로 이용하는 쿠팡의 태도에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넣고 정해진 목표 시간만큼 공부하면 상금을 주는 앱 파트타임 스터디가 파산을 앞두고 일부 공부 미션의 보증금을 2배로 높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보상금도 2배로 준다며 이용자들을 끌어들였던 건데 파산 직전에 돈을 더 챙기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 2024년 6월 파트타임 스터디 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틈틈이 모아둔 10만 원을 앱에 보증금으로 넣고 미션으로 정해진 공부 시간을 채우면 하루 몇백 원씩이라도 상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앱 운영사가 파산을 신청하고 지난 24일 출금이 막히면서 보증금을 몽땅 잃게 됐습니다. 지금은 알바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돈이 좀 굉장히 저한테는 컸거든요. 한 달 정도 모아서 다음에 뭐 밥값이나 식비에 보탠다던가. 보증금 크기에 따라 보상도 커지는 구조라 수십만 원을 넣어뒀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한 3-4개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지금 80만 원에 달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못 돌려받았다며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2,000명이 넘어갑니다. 폐업한 파트타임 스터디 사무실입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지만 모니터를 비롯한 집기류가 대부분 고스란히 남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파산을 20여일 앞두고 보증금 상한을 늘리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상을 2배로 늘려준다고 홍보하면서 이용자가 넣을 수 있는 일부 공부 미션 보증금의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높인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연예인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용객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파산을 준비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록상으로 확인됐지만 파산 신청 직전까지 이용자들의 추가 결제는 막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갑자기 대규모로 모집한다, 한창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잘못하면요, 폰지 사기가 돼요. 일단 회사 측은 파산 절차에 따라 이용자들을 채권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일부 간편결제 회사들은 보증금 환불 절차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형사 고소도 준비하는 가운데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꾸려진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 한 달도 안 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 속에 범죄 단체 소탕에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스캠 범죄 단체 등이 단속을 피해 이미 베트남 등 주변 국가로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범죄 단체 근거지를 급습해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무더기로 압수합니다. 한국인 사기범들이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 행각을 벌인 곳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코리아 전담반이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인 대학생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의 주범이 석 달여 만에 한국과 캄보디아 공조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전담반 출범 이후 캄보디아 경찰도 한국인 관련 신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ir well-being and concern is our priority. 이처럼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범죄 피해 대응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주변 국가들입니다. 캄보디아 내 범죄 단체들은 스캠 범죄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베트남과 라오스 등 주변 국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에는 베트남 번화가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스캠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온라인 스캠 사건이 많은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국가들과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잡한 사법 공조 절차가 빠르게 이동하는 범죄 단체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일본 경찰이 AI를 활용해 X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단속한 결과 기존 수작업보다 효율을 6배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AI를 통해 자동으로 불법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지난 7월 말 도입해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X에서 18,500건의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적발해 작성자에게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찰관이 수작업으로 했을 때의 6배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이후 다른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해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글 차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KTX를 수서역에, SRT를 서울역에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하고 내년 6월부터는 시범으로 코레일과 SR 기차를 통합 편성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KTX와 SRT를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엔 KTX와 SRT의 결제와 발권 앱을 통일하고 환승 시 요금 할인도 도입합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 기관의 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는 기관 통합도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앰뷸런스를 운영하는 민간 이송업체 147곳을 전수점검해 88곳에서 위반 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80곳이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송 처치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허가 지역을 벗어나 환자를 이송한 업체도 11곳에 달했습니다. 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나 고발 처분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위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간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구급차는 앰뷸런스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데 연예인 이송 등 용도 외 사용과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37년 만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이 94만 2천여 명, 여성이 6만 1천여 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미만이 43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130만 원에서 160만 원 미만이 26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16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22만 1천여 명, 200만 원 이상은 8만 4천여 명입니다.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 9천여 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유족연금 1만 2천여 명, 장애연금 2,800여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월 1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8만 4천 명을 넘었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늘었는데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318만 5,040원을 받아갑니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늦췄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얻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집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 소유 소셜미디어 X에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EU를 연일 맹복하고 있습니다. 미 EU 간 디지털 규제 싸움이 급속히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에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EU는 현지 시간 5일 X의 유료 인증 마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EU는 이 법과 함께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 등을 근거로 메타 플랫폼과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술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EU의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미국 빅테크 등을 옥죄한다며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이어왔습니다. We're upset with the European Union because of what's happening with not just Google, but with all of our big companies. They just, hit them with this mess, these unbelievable fines. JD 벤스 미 부통령은 EU 처분 발표 직전 미국 기업을 공격하지 말라고 머스크 지원 사격에 나섰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술 더 떠 선출되지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운명적 자살 정책을 추진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EU는 규제는 주권적 권리라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유럽이 개방적 이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정체성이 훼손됐다며 미국이 이끌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EU 제재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이 충돌하면서 표현의 자유나 기업 규제를 넘어 외교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